양예왕 하 다섯 번째. 왕도 정치의 이상향. 유명무실해진 명당의 존립 여부를 놓고 제손왕은 맹자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명당이란 천자가 지방을 순행하면서 제후들의 조회를 받을 때 머무르던 곳으로, 이곳은 천자 중심의 질서 체계와 백성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왕도 정치의 생생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진 지 오래이고 유지 비용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명당 철거의 요구에 직면한 제손왕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나라 태산에는 천자가 제후의 조회를 받을 때 머무르던 명당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천자가 다시 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명당을 헐어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헐어야 할까요? 아니면 보존해야 할까요? 명당이란 왕이 지방을 순행할 때 머무르며 정치를 하는 곳이니, 왕께서 만약 왕도 정치를 시행하고 싶으시다면 허물지 마십시오. 진정한 왕이 되신다면 명당에서 천자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니 부디 허물지 마십시오. 알겠소이다. 그런데 그대가 말하는 왕도 정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옛날에 문왕이 기 땅을 다스릴 때 밭을 가는 자는 9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정전법을 시행하였고, 벼슬 하였던 자는 선조들의 공적을 생각하여 대대로 그 자손에게 복록을 주었으며, 도로의 관문과 도읍의 시장에서는 단지 이상한 사람들을 살피기만 하고 상가의 세금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저수지와 고기 잡는 곳에는 백성과 이익을 함께 하면서 백성들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고, 죄인은 죄를 지은 자에게만 형벌을 내리고 그 처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농공상을 모두 기르는 정책을 두루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나이 들어 아내 없는 사람을 호랍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하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독거 노인이라 하고, 어려서 압이 없는 사람을 고아라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천하에 지극히 공궁하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문왕이 정치를 하고 인을 베푸실 때 반드시 이 네 부류의 공궁한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먼저 뜻을 두었습니다. 부모와 처자의 봉양이 없는 이들을 더욱 가볍게 여겨 우선적으로 구휼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경에 부유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이 외롭고 힘든 사람은요 슬프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왕도 정치란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선생의 왕도 정치에 대한 그 이상적인 말씀이요, 참으로 선왕이 백성을 사랑하여 왕이 되었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을 들었다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면서 왜 실천에 옮기지 않으십니까? 과인에게는 재물을 좋아하는 깊은 병통이 있으니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백성에게 무조건 얻고자 하니 왕도 정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겠습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것이 왕도 정치 시행하는데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옛날에 후직의 증손인 공유라는 이는 왕도 정치를 행했던 군주였지만 그 또한 재물을 좋아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유가 서쪽 오랑캐와 직면하면서도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정치를 힘쓴 일에 대하여 시경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밖에는 거두지 않는 노적이 쌓여 있고 집에는 창고가 있거늘 이동을 위해 늘 마른 양식을 자루에 쌓아 놓았으며, 백성이 편안히 모여 살고 국가를 빛낼 것을 생각하여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창과 방패 및 크고 작은 도끼를 가지고 이에 비로소 길을 떠나 도읍을 빈 땅으로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시경의 말을 보면 공유가 도읍을 옮길 때 백성들이 거처하는 곳에는 노적과 창고가 있었고
길을 떠나는 이들은 모두 이동할 양식이 있어서 백성이 부유하고 풍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가 재물을 좋아했지만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백성들에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야흐로 길을 열어 나라를 세우고 사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공유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은 자신을 미루어 백성에게 미치지 아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만일 재물을 좋아하시면 공유와 같이 백성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여 백성들이 모두 부유하고 풍족하려는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면 천하의 왕이 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재물을 좋아하는 것은 진실로 병통이 될 것이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인은 재물만 좋아할 뿐 아니라 또한 여색도 좋아하는 병통이 있어서 이모의 마음이 흔들리고 씀씀이가 사치스러워 왕도 정치를 시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색을 좋아하는 것도 왕도 정치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왕도 정치를 행한 태왕 역시 여색을 좋아하여 그 후비를 총애하였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고공담보라 불리는 태왕이 적인의 난을 피해 도읍을 옮길 때 아침부터 말을 달려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산 아래에 이르렀는데 이때 그 후비였던 강녀와 함께 살아갈 집터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태왕의 백성은 안으로는 남편이 없다고 원망하는 여자가 없으며 밖으로는 아내 없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태왕이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을 미루어 백성에게 미친 것입니다. 왕께서 만일 여색을 좋아하면 또한 태왕과 같이 백성들과 함께하여 원망하는 여자와 부인 없는 남자를 얻게 하신다면 천하의 왕이 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나를 넘어 모든 이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가짐이 왕도 정치의 출발선입니다. 맹자는 북이나 미색을 좋아하는 인간의 욕망을 순화시켜 모든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시행하려는 꿈을 말하고 이러한 이상을 왕도 정치가 실현되던 장소인 명당의 보존을 통해 재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두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그에게는 언젠가 그러한 기회도 찾아올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어 주소서.